현재 전대 판세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스포를 정청래 후보가 직접 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의미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청래 후보는 페북을 통해 여론은 추세다. 부울경 역전승에 이어서 여론조사에서도 역전승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기세가 되고 그 기세가 대세를 형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승리도 좋은데 역전승은 더 짜릿합니다.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긴 것처럼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겠습니다.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김민석을 이기겠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심으로 조직을 깨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추가로 당대표 되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냉정하게 현재 판세는 초박빙 상황이 맞습니다. 핵심은 호남인데 호남은 그래도 대통령이 미는 후보를 찍어줘야지 라는 민심과 더불어 이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준 영향도 있어 김민석 후보 우세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표가 초박빙으로 나오면 정청래 후보 우세, 만약 예상대로 김민석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김 후보의 우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 현재 판세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것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추이조사를 계속 하는데 정청래 후보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 김민석 후보는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볼 때도 ARS 조사의 경우에는 정청래 43.4, 김민석 39.3으로 역전이 됐고요. 첫 역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김민석 34.1, 정청래 33.9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접전 이렇게 붙은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저는 이제 신천지 이슈 영향이 있다고 컸죠. 보는데, 예. 네, 그 이슈가 민주당 지지층한테 호소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 문제의식을 동의하는 사람들도 왜 지금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슈인데, 증거나 뭐 이런 거를 근거를 명확히 발표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올 그 최고위원 선호도 결과까지 보면은 캐티 전화 면접 조사 결과하고 당원 투표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민심은 이제 ARS 예. 쪽이랑 좀 이번 조사가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안 됐는데, 근데 이 조사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온 게 대전, 충청, 세종 있지 않습니까? 대전, 충청, 세종 표를 띄워주세요.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29.8, 정청래 후보가 28.6이에요. 실제로 대전, 충청, 세종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했잖아요. 네. 그리고 PK죠. PK 지역 부울경에서는 29, 29.6. 네네. 정청래 후보가 박빙 우세했잖아요. 네, 네, 네. 대체로 맞습니다. 네, 전화 면접 조사가 굉장히 당원 투표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대체로 비슷하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대구 경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거든요. 광주 전라에서 김민석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앞섭니다. 네, 서울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10% 앞섭니다. 36대 26. 그러니까요. 광주 전라에서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벌이느냐, 그렇죠.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넉넉하게 과반을 넘기고 앞서 나간다. 그럼 이제 분위기가 그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연설을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좀 전임 당 대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전 연설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이건 이제 정당방위 하겠다 해서 이제 대전 충청에서 예상과 다르게 본인이 일을 못한 박빙이라도 일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한 걸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강원, 제주, 대구, 경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내일부터 투표는 제주와 인천이 먼저 하고요. 수요일부터는 이제 강원도하고 대구, 경북 이렇게 투표를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네. 대구, 경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서고, 강원, 제주에서는 이게 엇갈리는데 전화면접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ARS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거든요. 강원, 제주가 이 승부처가 되겠네요. 강원, 제주의 근데 수가. 실제로는 인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수가 그래, 맞아요. 이번 주에는 인천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예. 인천을 미리 하네요. 네, 인천이 제주하고 인천을 내일부터 투표가 들어가고요. 왜 제주, 인천이 그렇게 붙었죠? 예? 인천, 경기로 안 붙고? 예, 붙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예. 인천 일로 붙었군요. 인천이
권리당원 숫자가 굉장히 늘었던데. 네,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권리당원 숫자가 늘은 이유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당원들 많이 모집하기 맞아요.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늡니다. 그렇게 권리당원들을 모집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료를 하면 그 표가 움직이죠. 그 실제. 조직표가 과연 바람을 이길 수 있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의원들의 줄 세우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솔직히. 그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반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여전히. 뭐 박빙이니까요. 예, 어느 쪽도 조금만 삐끗하면은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사정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45대 45 싸움인데 현재. 예,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은 실제 유시민 작가의 상당히 우호적인 분들이 많아 민심이 요동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름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튜버 입장에서 거의 10번 넘게 최근 유시민 작가의 영상을 본 저의 생각은 최초 다배 때까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를 바꾸길 기대하는 의미에서 방송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공개 비판을 해서 실제 변화가 나도록 목표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일까? 인사 문제인가? 아닙니다. 물론 검찰 개혁도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지만 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개입, 즉 이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평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권자인 당원을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선거 때나 표를 구걸하는 평소에는 가르치고 통제해야 할 동원 대상쯤으로 여기는 여의도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소수의 아청꾼들이 밀실에서 인사를 주무르며 당원들의 뺨을 때리면 진보 진영을 지탱하던 49%의 코어 당원들은 효능감을 상실하고 흩어집니다. 당원이 무너지면 개혁을 추진할 현장에 동력이 소멸합니다. 개혁 동력이 소멸하면 기득권 카르텔의 반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개혁안을 내놓아도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와 당원 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절연하면서 공개 비판을 선택한 이유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만약 추가적인 당무 개입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는 더 많은 방송에 참전해 더 독한 멘트로 이재명 정부의 경고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재명 정부의 여러 문제 중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